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사법 개혁을 둘러싼 신경전 끝에 결국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자, 4개월 만에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거론된 겁니다. 사실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탄핵 이전에 사퇴 요구가 나온 것도 오늘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네. 정말 사퇴 요구가 분출했는데 오늘은 또 서영교 법사위원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그리고 정청래 대표까지 대법원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러면서 왜 탄핵도 할 수 있지 라면서 네. 지금 탄핵까지 거론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럼 넉 달 만에 다시 이걸 꺼내든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넉 달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 다시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지난 5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이 정말 반발을 하면서 탄핵하겠다라고 나섰었는데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대선 앞이었어요. 결국은 정치적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고려되면서 탄핵 카드를 접어든 건데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와 함께 다시 내란 재판도 제대로 된다 압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회의 열어가지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예. 입장을 굽힐 의사가 없나 보네라는 판단을 하고 더 강하게 강공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그리고 사퇴가 거론되고 있는데 허재 변호사, 지금 법조계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걸 찬성하는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지난 5일부터 내부 게시판에 전체 볼 수 있는 곳에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너무 편향적이다라는 글을 쓰면서 직원들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네. 이렇게 정치권에서 대놓고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또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이 거기에 원칙적 공감이다. 물론 해명하긴 했지만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다 보니까 노골적인 상권 분립 침해가 아니냐. 지금 당 대표까지 목소리를 얹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고 앞으로 더한 요구들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퇴를 시킨다고 하면 사실상 재판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을 분명히 만족시키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이 있으면 패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조계 이제 주변 반응까지 취재해서 전해 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까지 거론된 이 신경전 그 핵심에는요. 위헌 논란에 휩싸인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남희 기자, 근데 용어가 조금 달라졌어요. 보면은 내란 특별 재판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조금 달라진 분위기인데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정혜 어제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서영교 법사위원도 어제 뉴스데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갖고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면요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한다고 하니까 특별 법원 그거 내란만 전담하는 특별한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게 위헌 논란이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 특별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다. 내란 사건만 전담할 법원을,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서울지방법원에 따로 법관을 두자는 얘기고 2심도 서울고등법원에 또 다른 내란 전담 법관을 두자는 얘기고 거기에서 법관을 따로 뽑는다는 건데 이게 왜 위헌이냐 하면서 특별이라는 단어는 쏙 빼고 전담이라는 말로 어제부터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지기현 판사가 내란 재판 1심 진행 중이잖아요, 허지연 변호사. 그럼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면 이거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모든 내란 관련 사건은 다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관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만 내란 관련 사건을 담당을 하는 것이고 관련해서 영장을 발부할 일이 있다면 이 전담 영장 판사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내란 관련해서만. 그렇군요. 그 예. 한 사람만이 오로지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재판은요. 1심, 2심 통틀어서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고요. 특히 전심 재판에 관여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규현 판사는 앞으로 내란 재판에는 이미 전심 재판에 관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내란 재판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고심까지 가게 된다고 네. 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 상고심에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녹화, 중계, 녹음 이런 것들은 재판장 허가 하에서만 가능한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하는 모든 재판들은 다 중계를 하고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면, 감형, 복권 등이 일절 안 됩니다. 상황을 봐서 정상 참작해주는 장량 감경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강경하게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특히 내란죄의 유죄가 확정되는 사람이 소속된 정당은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정당이 와해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건데 이걸 하려는 이유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내란 재판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서 뭔가 정치적 평양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기현 판사는 그 전에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번 풀어준 적이 있죠. 여기다가 너무 늦게 진행한다. 지기현 판사 침대 축구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시속 100km 달려야 되는 길에서 20km 운전하면 되겠냐. 김병률 최고위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구속이 되고 나서 1심 판결이 6개월 내에 안 나오면은 다시 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재판 좀 더 지연을 시켜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결국 또 풀려나한테 재판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의 지금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거 논란인데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재판부 구성을 이미 있는 현직 판사들로만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지금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인데다가 설령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발의된 법안을 보면은 국회와 법원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을 하고 뭐 거기서 다시 추천위원회에서 압축을 해서 2배수를 추천하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국회의 입김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국민의힘은 또 추천 정당에서 배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관련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법관 구성 자체를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등에서 여러 외부기관에서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이미 정치적인 영향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또 대법원장이 2배수 중에 마음대로 골라서 추천한다고 하면 이 대법원장 역시 너무나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랑도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여러 재판부가 있는데 사건이 무작위로 배당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어떤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걸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나의 재판을 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쪽에서 추천한 판사에게 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무작위로 배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재판에 있어서는 승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구성이 내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사실상 대법원장 또는 판사를 교체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 방식의 일환으로 이 지금 이게 법안이 지금
발의됐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재판 다 잘해놓고 여기에서 승복을 못하고 위헌이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거를 의율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충분히 숙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이유로 이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법조인의 시각을 또 더해 주셨는데, 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도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지켜본 대통령실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발언을 한 뒤에, 1시간 뒤에요. 그런데 대통령실 대변인은 다시 한번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표현한 부분이지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감했다는 뜻이 뭐 오독이고 오보라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침에 저희도 굉장히 바빴어요. 예. 그 오전 맨 처음 보여드렸던 첫 번째 브리핑은 오전 8시 50분에 진행됐습니다. 저 답변은 왜 나왔냐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한 거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뭐 입장은 없지만 하고 뒤에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런데 거의 모든 기사가요. 아, 사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로 네. 언론은 받아들였고 당시에 속보가 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렇게 속보를 나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상권 분립 위배된다. 논란도 불거지고 굉장히 네. 뭔가 논란이 되니까 이 다음 두 번째 브리핑은 10시 10분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잘못 읽은 거다. 분명히 나는 사퇴하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네.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한 것이, 그래서 기자들 오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예. 다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이 그 입장, 그러니까는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퇴라는 그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기자들이 틀렸다. 이래서 다시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청와대를 출입해봐서 알지만 이게 보통 그냥 브리핑을 하고 나서 경정을 하면은 짧게 뭐 언론 공지 정도로 그냥 내는데 이게 브리핑을 다시 열게 된 거예요. 저도 지금 그런 적 있었나 세보니까 언뜻 생각은 안 나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예. 맨 처음에 8시 50분에 브리핑하고 9시 53분에 취지를 해명하는 또 문자가 나가고 다시 10시 10분에 또 브리핑을 했거든요. 굉장히 또 이번 사안 자체가 굉장히 또 예민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빠르게 바로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만큼 뭐 난감한 기류가 읽힌다는 건데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싼 신경전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그리고 탄핵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남희 기자, 정치부 지금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 탄핵 추진 가능성 얼마나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도부 의원, 법사위원들 이제 예. 좀 복수로 접촉해본 결과는 아직은 개인 의견이다. 그러니까 아직 탄핵 얘기가 나오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계획까지는 아직 없지만 뭔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지금 이 사퇴를 거론하고 있고요. 근데 법조계도 물어보면은 사실은 이게 탄핵안이 진짜 통과를 되려면 위법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법적 근거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좀 아직까지는 압박 카드로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움직임은 또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